오늘 강의는요,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특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도자는 뭐냐면은 친족 상도례의 도자는 도둑질하다 할 때 도자예요. 그래서 이 제3범죄에 해당되는 것만 바로 친족 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제3범죄에 대한 것이고, 아래 노란색 덩어리는요, 작물범일 때 얘기입니다. 특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항, 2항, 3항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365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32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직배 동동배, 그죠? 직계 혈족,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간에 이런 거, 이걸 갖다가 제 1항의 친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1항의 친족인 경우에는 형면제로 가시면 되고요. 2항의 친족인 경우에, 2항인 친족인 경우에는 어쩐다? 여기 안 되냐? 바로 따로 1항의 친족이 아닌 2항의 친족, 그러니까 따로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가시면 돼요.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친고죄로 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사망 규정은 뭐냐면은 여기 신분이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위에 1, 2항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이 바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아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이 작물범과 관련된 건데, 첫 글자에 제가 동그라미 지라는데 동그라미 접으세요. 장피 1 또는 장피직이라고 해놓으세요. 장피 1 또는 장피직. 그래서 1항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드렸지만은 직배 동동배죠.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자, 1항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배 동동배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2항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자, 1항의 친족이 아닌 사람들, 따로 사는 친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촌형 뭐 이런 거, 따로 사는 사촌형 이런 거. 예.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대해서 볼게요. 자, 2항은 뭐냐면요, 장의 동그라미, 본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장본 1, 작물범과 본범 1항인 친족인 경우에는, 작물범과 본범 1항의 친족인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작물범과 본범인 경우에 2항인 신분인 경우가 있어요. 따로 사는 사촌형 이런 경우,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 따로 사는 사촌형 제2항의 신분인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에 적용이 없고 그대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지난 시험에 나왔었는데 2023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당시 19번에 나온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9번에 나왔는데 제 영상에 보시면 19번 바로 2023년도 변호사 시험 19번 설명을 갖다가 제가 친족 상도례 부분은 거기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웬 구독자분이 거기다가 이런 거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설명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쪽팔리고 남사시럽던지 그때 좀 피곤해 갖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쨌든 제가 다시 영상 올리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요 도표는 여러분들이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캡처 떠나요. 아니면 왜 카카오톡으로 있잖아요. 공유하기 뭐 이런 거로 해갖고 해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왜 자기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밑에 공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그거 거기 자기한테로 그거 영상 보내기로 해갖고 캡처를 떠나.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연습하고 가요. 이거 연습이 빈약하면은 가서 후달리고 막 떨리고 막 그래요. 이거 틀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또 해드릴게요. 자, 328조 제1항인 경우 1항의 친족은 뭐라고요? 직배 동동배. 다시 한번 1항의 친족은 직배 동동배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 경우에는 형면제를 하라는 것이고요. 2항의 친족인 경우에 바로 직배 동동배가 아닌 따로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가시라 이렇게 얘기된 거고, 3항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분이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위에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노란색 덩어리는 뭐냐면 작물범과 관련된 건데, 장의 동그라미, 피의 동그라미, 그리고 1항 신분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피 1항은 뭐예요? 형면제로 가시면 되고요. 장피 2항 신분, 따로 사는 친족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가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365조 제2항 바로 장물범과 본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본인 경우에는 1항의 신분의 규정, 1항의 신분인 경우에만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을. 근데 2항의 신분, 바로 장물범과 본범의 바로 1항의 신분이 아닌 따로 사는 사촌형 제2항의 신분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형사처벌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여기다가 적어. 그대로 형사처벌. 다시 한번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1항의 신분이 아니고 어쩐다 2항의 신분인 경우에는 그대로 형사처벌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대로 형사처벌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요것도 헷갈려 하더라고. 자, 형면제야 필요적 감면이 아니야. 필요적 감면하고 형면제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328조의 제1항인 경우에 어쩐다? 형면제야. 직배 동동배인 경우 형면제야. 그리고 자, 필요적 감면은 딱 한 번 등장해. 장물범일 때 등장해.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자, 1항의 신분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필요적 감면. 되셨나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게 아까 제가 개망신 당했다는 거 부분이거든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조카가 강도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도짓한 물건을 갖다가 누구? 바로 따로 사는 사촌형에게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사촌형이 맡겼을 때 가지고 있다면은 뭐예요? 작물 보관죄가 되는 것이죠. 강취한 물건을 보관시켰으니까 이 사촌형은 작물 보관죄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따로 사는 사촌형이라 그랬으니까 친족상도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따로 사는 사촌형은 제2항의 신분 따로 사는 사촌형은 그대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요것이 2023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친족상도례 적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아래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옛날 순경시험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장물범의 장애 동그라미, 자, 피해자의 피해 동그라미. 장물범이 바로 본범의 피해자. 자, 장피요. 장피에 관련된 건데 직계혈족이에요. 여러분, 직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자, 동거 안 해도 따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동거하지 않는이란 요 단어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당시 시험 시행처에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동거하던 말던 직계혈족은 상관없이 몇 항 1항의 친족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피 1항의 신분이니까 뭐야? 자, 장피 1항의 신분은 형면제죠? 자, 가봅시다. 장피 1항의 신분 형면제인가 따져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장피 1항의 신분 형면제. 장피 1항의 신분이니까 뭐다? 형면제 나왔잖아. 맞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게요. 문제. 3번 볼까요? 3번. 자, 3번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장물범과 이번에는 본범이야. 장본이야. 장본. 자, 요거는 전부 다 뭐니? 직배 동동배는 뭐라 그랬어? 1항의 신분이죠. 그죠? 장본 1항의 신분은 뭐다? 필요적 감면이죠. 그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장본 1항의 신분. 장본 1항의 신분이죠. 자, 올라가 보자. 그러면 장본 1항의 신분. 장본 1항의 신분은 어쩐다? 필요적 감면. 맞죠? 그대로 떨어지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요 4번은 뭐냐면요. 2024년도 지금 경찰 승진에 나온 거거든요. 32번으로 나온 건데, 시험 출제자가 뭐하고 뭐를 바꿔놨냐면, 장물범과 피해자, 장물범과 본범의 바로, 법적 효과를 바꿔놨습니다. 장물범과 피해자, 장피, 동거 친족이잖아. 장피,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형이 면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물범과 본범 간에는 동거 친족 관계는 뭐다? 필요적 감면이죠. 그래서 요거가 뒤바뀌었어요. 서로 바꿔놨다고 제가 적어놨죠. 요거 서로 뒤바꿔놨습니다. 장피 1항의 신분은 뭐예요? 장피 1항의 신분은 형이 면제죠. 그죠?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쵸. 여기 나와있죠? 장피 1항의 신분은 형면제 맞잖아. 그대로 떨어지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아래 거, 맨 밑 아래 거 뭐야? 장본 1항의 신분. 장본. 자, 동거친족이니까 1항의 신분이죠.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자, 필요적 감면이죠. 장본 1항의 신분. 올라가 보자.
장본 1항의 신분 필요적 감면. 장본 1항의 신분 필요적 감면. 그죠? 뒤바꿔놓은 거 맞죠? 그죠? 장본 1항의 신분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예,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그죠? 1항의 필요적 감면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뭐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쉽다 보면 쉬운 건데 여러분께서는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좀 정리를 좀 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자, 제가 공부한 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반 도둑질, 일반 재산범죄예요. 1항의 친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형면제. 2항의 친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친고죄. 그죠? 그래서 따로 살아도 중요한 건 뭐다? 직계 혈족만큼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1항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게 예전에 사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에는 2000 몇 년이지 이게 16년에 나왔어. 자, 작물 관련된 거 보자 또 이제. 작물 관련돼 갖고 아까 얘기했죠. 장본 2항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대로 한다 그랬었죠. 자, 보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작물 관련해서 장피 1항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형이 면제고요. 장피 2항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본 1항인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가시고요. 우리 형법에 규정이 없는 건 뭐예요? 장본 2항 규정은 없습니다. 2항의 친족 규정은 없어요. 따로 사는 사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2023년도 변호사 시험 19번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항은 뭐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자면 1항은 뭐라고요? 1항은 직배동동배. 자, 1항은 뭐라고? 직배동동배. 2항은 뭐다? 직배동동배가 아닌 따로 사는 친족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 친족 관련된 것은 1항의 친족인지 2항의 친족인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덩어리도 공부하시고 아래 덩어리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장피 1항, 장피 2항, 그 다음에 장본 1항, 장본 2항 적용은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장피 1항은 뭐예요? 형면제. 장피 2항은 뭐예요? 친고죄. 그죠? 그 다음에 장본 1항은 필요적 감면이고 장본 2항은 어떻게 된다? 2항은 따로 사는 신분에 대해서 따로 사는 사촌의 친족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처벌 그대로 한다는 거야. 친족상돌의 적용이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